자,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 뉴스 정연대 그리고 공수처 TV가 함께하는 특집 가락동 가짜 체포영장 사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저는 주지기사 공수처 TV 노PD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서 결국 예를 들면은 저번 시간에 많았지만 이 이름도 검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유령의 검사가 청구된 이런 그 가짜 영장. 그리고 아니요, 검사가 존재하지 않다뇨. 그럼 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아니 유령이 청구했다니까요. 유령이?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내준 적이 없다 그러고 영장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그냥 막 손목에 막 끌려가갖고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이나 이제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불법 체포를 두 번을 불법 체포하고 한 번은 이제 시도하고 이제 미수에 그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열린 시민 뉴스에 오늘 그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열린 시민 뉴스 이제 오늘자 기사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가짜 체포영장. 우리 이제 방송은 두 번째지만 이 연재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시리즈로 이 사건으로 이제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2015년부터 이런 가짜 영장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인권 침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는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민간인들 이 불법 주택 조폭들과 건폭들, 재개발처 건폭들하고 유착을 해갖고서 이 불법을 저지러 왔는지 아마 저번 시간에도 본 것처럼 세계 유례없는 아주 이 부정부패, 그다음에 인권유린 이러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열린 시민 뉴스가 아주 경쟁합니다. 그 MBC나 이런 데서도 보도 못하는 거를 이렇게 보도한다는 거 우리 김정민 대표 기자님께서 뭐 그렇지는 않고 지금 보니까 그 자료 수집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제가 지금 그 2020년부터 이 탐정 자격이 이 화법화 됐습니다. 신용조사법이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탐정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JM 공익 탐정단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이 제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JM 공익 탐정단은 K 탐정단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탐정단의 그 수도권 본부 장을 제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도 사실은 이제 경찰의 이제 이런 비리들을 저희가 탐정 차원에서 그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증거물들을 수집을 해서 이것을 이제 공개적 일반에 이제 공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 진정도 같이 피해자와 함께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건도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시구만요. 그래 놀랬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자료조사 자격증이 있어서 자료조사를 잘합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서울대 또 뭐 79학번 동기라고 들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울대 같은 진짜 동기 맞습니까? 알다시피 서울대에 나쁜 놈들이 무지 많습니다. 대부분 다 나쁜 놈들이 있지만 저같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특히 정의연대 사무총장으로서 하는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이라든지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한국 데이터통신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콤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이게 80년대 그 민주화 투쟁에서 그나마 열심히 했던 그런 경력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같은 인간은 이제 구수 공부한다고 집에 저기 어디 절에 처박혀 갖고 저 무속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사이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거죠. 그래도 그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깨끗한 정부를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사건도 문 대통령도 못하고 저 이재명 지사도 못하고 김동연 지사도 못한 거 세 사람이나 저 기소돼 가지고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그 열린 시민 뉴스는 이제 그 잘하게끔 독려 좀 해주십시오. 근데 같은 동기니까. 알겠습니다. 그 뭐 그 같은 동기지만 뭐 저하고 가는 길이 좀 달라서. 그래요? 하여튼 뭐 정직하게 정의연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의연대는 이제 2012년도에 이 설립된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일반인들이 모인 특히 전문가와 함께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이제 그 교수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그다음에 일반인들과 함께 만든 행정학 박사도 있고 뭐. 저희 이제 설립한 이제 정의연대 설립하신 분이 양건모 대표라 그래서 그 옛날 병원노련 위원장도 맡았고 또 그리고 지금은 그 행정학 박사로서 이화여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 마치고 이화여대 약대에 나와서 약사 겸 뭐 석사 겸 또 행정학 박사까지 갖고 있는 그분이 이제 2012년에 설립을 했고 제가 2016년 말에 이제 합류를 해서 2017년부터 이제 여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는 이제 이사들이 한 6명 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저쪽 그 카톡방이라는 이런 데서 한 1000여 명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짜 체포영장이라는 게 이게 사실 아주 생소한 건데 말이죠. 가짜 체포영장, 가짜 체포영장 이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 것은 아주 이게 특정 같은데요. 어떻게 이걸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정의연대의 이제 회원이자 피해자가 이제 가짜영장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법 피해를 받아서 이제 뭐 각계각층에 이제 진정도 하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이 가해자인데 그놈한테 가갖고 제 사건을 좀 봐주세요 하면은 지금까지 범인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도 이제 봤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여기 이 사건을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봤지만 뭐 건물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했지만은 100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신도는 155위예요. 자, 우리나라에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저번 시간에 그 도표를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167개국 중에서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155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법 수준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아프리카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못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거의 말해서 이제 판사나 검사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신뢰도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점수가 뭐 100점 만점에 뭐 여기 보시면 뭐 한 20점, 30점대에 불과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 100점 만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계속 그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해 뭐 130 뭐 이렇게씩 하다가 10년 만에 뭐 더 악화되고 있는
여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사법 신뢰도는 거의 믿을 수 없었고, 따라서 우리 피해자 같은 경우도 뭐 3번이나 경찰이 이제 그런 불법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에. 그러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된 거를 단지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그걸 갖다가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막 영장을 막 조작을 해내, 다시 기록을. 체포영장을 기록을 만들어 갖고 형사사법 시스템에다가 없는 사건을 막 만들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그런데 이게 이런 큰 사건을 이 정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게 다루지를 않을까 이제 이상하네. 나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참 이게 특종인데 말이죠. 어떻게 이상합니다, 좀. 아니 그래서 정규 방송은 아니고 과거에 그 열린 공감 TV라고 있어요. 유명한 우리 지금 현재 그 강진규 기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더 탐사. 이번에 이제 더 탐사로 했고 옛날에 그 먼저는 정천수 대표가 PD가 했던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그걸 방송을 했어요. 까지 들어보시면 뇌를 때리는 소리예요. 제가 고리란 말 안 쓰고 제 순화해서 뇌를 때리는 소리인데 이거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깊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병폐 중에 하나고, 부패와 검찰, 경찰, 하다못해 거기 관련된 정치인들까지 다 엮여 있는 문제라서. 네, 실화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요 체포영장 보여드릴까요? 자, 아무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 체포영장을 딱 보여주면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수갑을 채우고, 도대체 나를 왜 수갑을 왜 채우느냐 이유를 좀 알려달라 했더니만 송파 소방서로 가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송파 소방서로 이제 연행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모 씨라고 하시는 그 소방관인데 특경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 경찰관이 아니고 그 소방서라든가 관공서에 근무하는 특별사법 경찰관인 제도가 있습니다. 특사경이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정모 씨라는 분을 이제 찾은 거예요, 경찰관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 그러면서 찾았는데 아마 찾아봐도 민원실도 불도 꺼져 있고 아무튼 다시 불 켜가지고 설랑설레 하다가 아무튼 겨우겨우 연락이 돼갖고 왔는데 술이 떡이 돼서 왔대요. 아무튼 와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둘이 어떻게 얘기하더니만 갑자기 경찰관이 난 체포영장 휙 던져주고 갔답니다. 지금 보시는 체포영장인데요. 이거를 휙 던져주고 갔대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이걸 들고 왔어요. 진짜 체포영장을 제보자가 들고 왔습니다. 수갑 풀어주고 그냥 가버리고 경찰관은 이거를 체포영장을 제보자가 들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체포영장은 이게 잡힌 사람이 체포영장은 기념품이라고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발부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이걸 근거로 해서 체포를 하고 그 발행한 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체포영장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건물 안에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이거의 해결을 위해서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이 건물주를 이거 당신 앞으로 나온 체포영장 있네? 그럼 갑자기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소방서를 끌고 갔으니까 특사경으로 하죠. 특별사법경찰관, 소방특별사법경찰관 관리 직무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 4절에 이제 체포 구속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32조의 체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의심할 만한, 그러니까 범죄를 범하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응하지 않으냐 할 거라고 우려가 있거나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라고 법전에는 명기되어 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긴급 체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잘 아신다시피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간에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범죄 사실 및 긴급 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또 긴급 체포소에 관련된 내용을 다 작성을 하고, 즉 미란다 원칙이죠.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긴급 체포 원부, 긴급 체포를 했을 경우에 그 원부를 기록을 해두어야 됩니다. 체포를 한 사람이. 자, 여기까지는 이제 FM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아무튼 그 특사경한테 넘겨놓고 경찰은 돌아갔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시는 게 그 원본 지금 피해자가 갖고 있는, 저희한테 제보하신 분이, 그러니까 건물주죠 아까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체포영장 원본이에요. 원본인데 이거 갖고 있는 것도 웃긴데, 여기 보면은 죄명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체포를 했는데 이 뒤에 보면은 이 저기가 붙어 있어요. 범죄 사실. 이게 이름 안 좋았네. 이게 범죄 사실이 2016년도에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그러니까 작동 기능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걸 위반한 근거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거를 이 건물 내에 분쟁을 가지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이거 컴퓨터 자료 뒤지다 보니까 갑자기 체포영장이 있네, 당신 잡읍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는 사건이에요. 미란다 고지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에 관련된 위법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멸성이에요. 그 해 매년 당해 연도에 보고서 형태로 이제 해서 보고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걸어서 발부된 연도를 보시면 2017년도에 발부를 한 거죠. 그럼 이거조차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체포를 할 만한 사유가 되는 법도 아니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내가 뭐 소방법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위반을 하면 보통 벌금 얼마 정도 내고 끝나요. 벌금 얼마 정도 내고 끝나는데, 저희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지금 여기서 죄라고 이 법령 위반이라고 한 게 소방 관리자가 있거나 하면은 다 회피가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에 소방 관리자도 있었고 그 소방 안전 관리자가 다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죄로 삼는 것조차도 근거가 없다고 보이는데, 더 골 때리는 일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청구한 검사, 보통 이제 그 영장 청구가 될 때는 뭐 경찰서면 경찰서, 소방서면 소방서, 뭐 이런 데서 각 있는 특사경들이나 아니면 이런 경찰관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불응을 하니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검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검사가 자기 이제 판사한테 가서 우리 이런 영장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그럼 도장 딱 찍어가지고 그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함께님 김선주 검사네요. 네, 이름이 써 있죠. 네, 근데 제일 골 때리는 게 이 피해자가 바로 이거를 체포영장을 들고 확인을 해봤어요. 뭐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확인해봤더니, 일단 여기 청구한 검사라고 있죠. 김선주 씨. 예. 근데 저희가 자, 대한민국에 김선주라는 검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자, 분명히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하고 체포를 했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김선주 검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검사예요. 자, 그 옆에 보시면 판사 이름이 있습니다. 도장도 적혀 있네요. 양철환 판사라고 되어 있죠. 이 판사는 있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존재하는데 검사는 부존재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경찰서를 갔어요. 이거 당신이 발부한 거 맞냐? 열린공감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관이 뭐라고 했는지. 골 때립니다, 진짜. 네. 저희가 이거 맞는지, 당신이 체포한 게 맞는지, 미란다 원칙은 고지했는지, 이게 어떻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건지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지하에 있는 세대 사람한테 협박당했다가 피해자로 오셨어요. 피해자들 진술을 받았어. 근데 우리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피해자들 가야 돼 입력을 하면 이런 사건 관련된 기록이 다 떠요, 컴퓨터 화면에. 근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일단 뭐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피해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소방법 위반으로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인데,
소방서에서 뭐 오라 할 때 안 가고 뭐 그런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대. 근데 여기 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소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풀어야 된다.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영장만 발부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제 체포에 불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갑 채우고 구금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유치장에다가 그 구금을 해놓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직접 소방서도 인계를 해주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뭘 알고 싶으신 거죠? 그날 저기 문자가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번도 먼저 김태수 형사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1월 3일 날이요. 1월 3일 날? 네. 그때가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그 밑에서 망치로 두드러 깨고 있을 때도 경찰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아니, 잠깐만.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당사자입니다. 예, 그날 지금 얘기한 것 좀 틀린 것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문자가 와가지고 네.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지하에 애견훈련소 박준일로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해서 무슨 일입니까? 그 오후 3시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왜 가야 돼? 이날은 112 신고하니까 바로 그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형사님이. 내가요? 예.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형사께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 뭐 이제 그때 당시 일을 갖다 내가 다 기억하고 저는 있어서 당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분하고 같이 왔는데 예. 여기 앉아있고 3시간을 갔다가 그 조사를 꾸미고 있는데 아무것도 각인도 안 했습니다. 저 안 하고 이게 글이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죠. 다 빠져나가고 났는데 자 김영하 씨 갑자기 안에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니 김태수 형사님이 자 김영하 씨 이거 체포영장 보입니까? 그러더니 딱 내려놓고 나를 갖다 수갑을 채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십시오. 예. 말씀 계속 해보세요. 네. 나를 왜 수갑을 채웁니까? 그랬더니 여기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앉혀놓고 똥똥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 그 여기 앉혀놓고 난 다음에 구금시킨다고요? 그런 거 한 적도 없고요. 여기 저를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승합차에다 우겨 넣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여기 같이 따라온 언니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저도 이게 왜 수갑을 채우냐고 미란다 법들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시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여기 어거지를 쓰고 있으니까 갖다가 우겨 넣습니다. 넣고 가는 사이에 그 언니가 왜 여기 김영하 씨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래 문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아줌마도 여기 지금 잡혀가지고 이거 수갑 채울까요? 빨리 가라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분 보내고 저를 태워가지고 서방서로 갔습니다. 송파 서방서로요. 송파 서방서 가니까 그때 오후 7시였습니다. 밤에 좀 깜깜해가지고 깜깜해서 얘기 계속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옆에 한 그 소방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수갑 튼 거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니까 여기 정재진 씨가 수갑 쳐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수갑 쳐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저를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다가 저기 민원실이 불이 꺼져 있으니까 여기 민원실에 사람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아줌마분이 오셔가지고 불을 켜줬어요. 우리는 이런 체포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체포했으니까 그 소방관이 하는 말이 우리는 체포영장 같은 거 없습니다. 수갑 채워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 좀 말자고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웁니까? 그랬더니 거기다 놔놓고 정재진 씨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정재진 씨가 오후 8시쯤에 내가 차 안에서 동생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람 빨리 보내 그랬더니 저희 동생하고 정재진 씨하고 같은 시간대에 거의 도착했는데 정재진 씨가 발발발발 떨어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는 저희 동생이 와가지고 이거 소멸성인데 이런 게 수갑을 어떻게 채우고 이게 지명수배가 어떻게 이게 체포영장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도 우리는 체포영장 같은 거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그 송파 소방서에서 여직원이 얘기하니까 김태수 형사님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그 직원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희 동생이 와가지고 날 따지니까는 바로 수갑 풀고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거 체포영장 됐어요? 네. 좀 간단히 좀 네. 다시 한번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무튼 그
송파에 위치한 한 건물주 제보자께서 세입자로 들어온 애견 훈련소를 하시는 분과의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신고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송파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던 와중에 조사를 하던 담당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아시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미란다 고지도 없이 바로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이제 제보자를 송파 소방서로 끌고 가서 송파 소방서 담당자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체포영장을 던져주고 가버린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담당 검사 김선주 검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입이 막힐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 체포영장을 송파 소방서가 이제 뭐 아무튼 특경이 해가지고 뭐 신청을 했다고 하니 거길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송파 소방서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2018년 1월 4일경에 송파 소방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부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답이 옵니다. 하도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검찰을 찾아갑니다. 검찰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체포가 됐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만 민원실에 가서 물어봤겠죠.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더래요. 피해자를. 안으로 들어갔더니만 이제 어떤 회의실 같은 데다가 앉으시라고 그러고 체포영장 좀 봅시다 해서 보여줬더니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연락을 해갖고 막 3명이 우르르 와갖고 4명이 앉아가지고 이 체포영장을 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판사 도장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 손으로 이렇게 긁어가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진위 여부도 확인하고 뭐 그러다 어딘가 막 전화 걸고 막 자기들끼리 그냥 흔한 말로 생쇼를 하더니만 갑자기 이거 저희가 발부한 거 아닌데요? 소방서 가서 물어보시죠? 그래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아니 검찰이 이게 가짜 체포영장이 왔으면 이거 갖고 무슨 조사를 하던가 해야지. 나 참 어이가 없네. 이게 이제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범죄 사실로 체포영장을 소방서에서 검찰 쪽으로 그 요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그런 요청 사항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어이가 없는, 말 그대로 얼척이 없는 이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꺼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법원이잖아요. 그죠? 경찰서도 자기들이 발부한 적이 없다. 자기들은 그냥 컴퓨터에 떴으니까 체포영장을 프린트해 갖고 체포한 것뿐이다. 소방서 같은 소방서도 발부한 적이 없다. 부존재하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검찰 거기도 없다. 그러면 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가봤습니다. 법원도 가봤더니만 역시 법원도 부존재. 이러한 체포영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부된 적이 없는 체포영장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 권한이 없는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예,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수사를 해야겠죠. 이거 하나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체포영장이 그러니까 왜 이분한테 갑자기 그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위조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찰이 그 위조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체포영장을 가지고 한 개인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강압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 수갑을 채웠는데 이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애시당초 이 건물주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경찰에서 고의적으로 괴롭히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세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무튼 대한민국의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위법 행위로 인해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긴급 체포가 됐었고요. 체포영장을 보여줬고 체포영장을 피해자가 들고 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검찰, 법원, 경찰서, 소방서 다 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봤으나 그 어느 곳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다라고 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다른 얘기는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인지 그 모든 그 동영상들이 다 내려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무슨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고서야 뭐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더 탐사는 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아니 그래갖고 방송이 지금 다 내려졌고 네. 그러니까 더 탐사 같은 데도 뭐 내려지는데 어. 어떻게 그 공영방송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체포 영장도 그 당시에 자세히 취재가 됐었고 네. 그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진정도 놓고 다 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묻어버린 거지. 검찰과 경찰이 조작을 해서 묻어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열린 시민뉴스에서는 이거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이거를 그렇죠. 저는 이제 알다시피 뭐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 오히려 가진 거 없어. 지금 보게 되면 예. 이 사건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예. 알다시피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미 사실은 취재가 됐고 특히 열린 공간처럼 몇십만 명의 있는 그 구독자가 있는 방송에도 했지만 하여튼 모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내려지고 이게 또 몇 년 동안 묻혀 있다가 저희 정의연대에 좀 뒤늦게 가입해 갖고 피해를 호소해서 이제 정의연대 차원에서 이거를 사건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얼마나 그 고생이 심하겠나.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게 되겠는데 열린 시민 탐사 보도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2015년부터 납치, 협박, 공갈, 그 다음에 뭐 경찰들이 그 야간에 막 새벽 막 1시, 2시에 그냥 막 권총을 들고 막 위협하고 이 피해자 집에 조폭들은 뭐 더 날리고 막 와서 집에 막 물건을 빙그를 치고 경찰한테 보호 요청했는데 보호 요청은 했는데 경찰들이 저기서 조폭들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족촉이 있는데 여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피해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갖다 경찰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그 송파구에서 양호 형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저 피해자 납치하려고 한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줘. 그리고 무슨 뭐 당신 얼마에 뭐 합의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합의하라고. 예를 들면 이제 주택조합에다가 이 건물을 넘기라 이거예요. 얼마 평당 얼마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가 중개사도 아니면서 경찰이 저쪽 편을 들어갔고 아유 건물 좀 넘기지 뭐 얼마에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니까 조폭이 당신 채갈 거야 막 이런 말도 경찰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요? 저번 시간에 보여줬잖아요. 그 녹취록을. 그 녹취록은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아주 전화에다가 대고 녹취록이 한 거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음성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 그 사람들이 당신 납치하려고 한다더라. 아니 그 사실 알았으면 자기가 그놈들 잡아가야지. 그걸 알면서도 그걸 전해주기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폭이나 경찰이나 한패라는 얘기지. 조폭 동원해서. 조폭을 동원해서 잡아간다. 가짜 체포영장 가지고 체포하는 것도 저기인데 그 협박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요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게 참 상식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보니까 대지가 120평이고 1층의 건평이 한 65평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이 이제 6층 건물인데 1, 2, 3, 4, 5, 6 한 100억 정 이상 가겠구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여기 이 건물을 이제 이게 왜 그래 여기가 길가란 말이에요. 상가 건물이잖아. 코너 사거리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상가가 좀 있고 위치가 돼야 되니까 이 건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정광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왜 묘지에 딱 잡아갖고 이제 자기가 안 한다고 그 가격을 막 알박기 해갖고서 했잖아요. 뭐 근데 어쨌든 여기 중요하게 자기네들이 재건축할 때 꼭 필요한 땅이니까. 아니 근데 그 재건축 조합이랑 다 만들어진 조합입니까 그게?
자기네들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송파구청하고 짜고 그냥 구청하고 짜고요? 예? 왜냐면 그게 80 조합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냥 막 그 허위로 그냥 송파구청에서 네. 그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네. 지금 그 감사원에다가 지금 감사 요청을 해서 주민 360명이 동의를 받아갖고 지금 그러면 그 360명이 그 전세 사기나 마찬가지네. 그 여기 또 전세 사기도 있어요. 그거는 네. 저희가 이제 또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조합주택을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깡통 전세를 이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돼 있어서 몇 세대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글쎄 한뭐 100세대 이상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아예 큰 송파구에 전세 사기 사건이 아마 큰 뭐 이슈로 곧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경찰 조사가 시민단체가 신고를 해서 지금 경찰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 조사했네요. 이 정의연대가 보통 정의연대가 아니고 저는 시시하게 봤는데 그래도 그다음에 여담을 한마디 했으면 여기 지금 현재 여기 38다시 가락동 38-5번지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짜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9년 말에 건물이 없어요. 대지 한 200평, 220평쯤 되는 400평 되는 건물에 400평. 거기에 이제 그게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다 뭐 새로 부신 거야. 뭐 한다고 평평한 대지를 만들어놨어. 근데 그 상태에서 2000년에 건물, 토지 이래갖고 이거 사기 대출을 받은 거야. 원래는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로서 대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짠 말이 거지. 안 되는 거죠. 그 짠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놈들하고 신탁사하고 이제 업무 대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금고하고 짜갖고 이것들이 이 건물이 없는데 건물로 대출을 받아. 아니 그러면은 금강원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래서 자 여보세요. 그래서 송파구청에 얘기를 했어. 네. 근데 송파구청에서는 이것들이 또 먹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몇 시를 해야 되는데 몇 시를 못 하는 거야. 몇 시를 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 지금 등기부가 없어지니까 지금 대출이 무려 173억이나 받았더라고요.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라고 그러면서 건물 있는 걸로 해가지고. 원래는 한 60억밖에 안 나오는 건데 173억을 그러니까 110억을 더 받은 거야 이것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있구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건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깡통 전세도 해야 되지 이런 사기 대출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은 10%밖에 안 산대. 다 은행 뭐 하여튼 땅도 뭐 10%밖에 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 경찰은 이 조폭들하고 이제 맨날 이것들 협박 공갈하는 거 이제 봐줘야 되지. 예? 그 다음에 구청은 이제 없는 건물도 멸실 안 하고 그냥 막 봐줘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없는 허가도 날 수가 없는데 그냥 뭐 조합이 조건도 안 해줬는데 그냥 막 조합 자격증을 막 날려버리고 인가 자격증을 날리고 그 다음에 또 경찰은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갖고 막 사람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알게 된 또 검찰은 또 사건을 무마하려고 막 서류를 조작해갖고서 뭐 마치 정장이 만든 것처럼 해주고 또 법원도 뭐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원 어쨌든 판사의 도장이 찍힌 영장이 또 그러면은 이 나라가 좀 국가 인권위회가 있고 그러는데 좀 그거는 진정을 좀 넣고 이렇게 해보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번 이제 이번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이번 기사의 제목이 가락동 여성 건물주 송파경찰서 가짜 체포영장 불법 체포 국가인권위의 진정.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진정 넣더만요. 그렇죠. 20일날 진정서를 넣었어요. 정의연대 앞으로 넣은 겁니까? 같이 넣은 아니 이제 피해자하고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넣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국가인권위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도 믿을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뭐 사법 시스템이 아까 본 것처럼 167개국 중에 155위나 달하기 때문에 과연 국가인권위원회도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이렇게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지금 계획으로는 유엔 유엔에다가 직접 진정을 유엔 인권위원회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권위 있는 인권위원회고 이 국가의 인권 지수를 갖다 매년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그 권고하거나 했을 때 결코 한국 정부가 아마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유엔 쪽으로 하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정의연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는 열린정부위원회라고 2018년부터 제1기 OGP라 그래요. 그걸 열린정부 포럼이었다가 지금 열린정부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 열린정부 파트너십이래갖고 오바마 정부 때 한 100여국이 만드는 단체 전 세계에 그래갖고 거버넌스라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같이 행정을 하는 걸 이제 거버넌스라 그래요. 그 거버넌스를 하는 이제 그런 단체 대표, 국내 단체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 이제 어떤 행정학회라든지 뭐 이런 단체가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정의연대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정의연대 지금 현재 양건모 상임이사가 그 반부패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총리 산하의 그 국가 쪽에 이제 지금 활동을 저희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저희 정의연대의 그 OGP 활동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열린 시민 뉴스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 정규 방송에서도 볼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보고 또 국가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 정부 국영방송에서도 일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이게 공개하고 우리 열린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꾹꾹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공수처 TV만 누르지 마시고. 네, 공수처 TV에 눌러주시고. 있고. 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아까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그 조합 주택 주택 조합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주택 조합을 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얼마 정도 사기를 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동부지검에서 그 여기 보시면 2021년 12월 15일 날 이 사람들을 이제 일제 검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이제 계속 고발했던 이제 피해자가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계속 고발하고 이제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 피해자를 막 그 해코지를 하려고 계속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건물도 지금 안 뺏기지 또 맨날 뭐 신고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 경찰들하고 짜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협박 공갈을 한 거죠. 이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656억 원을 그 횡령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합장하고 그 업무 대행사가 서로 이제 그 유착 관계를 해갖고 뭐 개인 돈을 빼내갖고 도박 314억 원을 도박 자금이 개인 채무로 소비했다. 근데 도박 자금을 개인 채무로 314억을 예를 들면 자 도박을 해서 잃었다 그러면 하룻밤에 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는 이제 완전히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 콤프 자금이라 그래갖고 그 도박 그 칩을 갖다가 사갖고 그거를 이제 돈을 그 범죄 수익을 이제 은닉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추징도 안 하고 한 수도 안 했어요, 결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검사놈들이 다 나눠 먹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는 없지만 저는 이제 추정이잖아요.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져서 결국 그 2022년 작년 그 5월 달인가
작년 5월달에 어쨌든 이 징역 주범이 징역 15년, 그다음에 뭐 업무대행사 대표는 뭐 예를 들면 징역 7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실형이 떨어졌어요. 형을 받았구만. 예, 다들 받았어요. 근데 그야말로 한 100명 정도가 다 걸려 있다 그러면 진짜 꼬리 자르기 식으로 그 주범하고 맵 사람만 딱 하고 나머지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갖고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여자분하고 여자분 딸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있는구만요. 아니 뭐 꼭 그건 아니고, 왜냐면 상당 부분은 이제 다 잡혀갖고 아직도 일당이 남아갖고 지금 누가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그렇지 있으니까. 있겠지. 예. 지금도 이제 남아갖고 이번에도 그 2024 5월 3일 날 이제 불법 체포가 있던 날 그 시민단체가 이제 그 2시에 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하려고 11시 45분에 이 불법 체포를 감행한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이죠. 예. 증거는 없지만. 야, 참 그러니까 아주 이것들이 경찰하고 그러니까 다 짜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그야말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어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아주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영화에 찍더라도 아주 굉장한 영화 소재가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가짜 체포영장으로 이렇게 혼역을 치르게 한 그 여성분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까 정말 안타깝네요. 자, 이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이 사람들이 조합주택을 한다고 주택조합을 한다고 들어와 갖고 막 설치고 다니고 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 그때부터 이제 서로 뺏으려고 이제 건물에 이제 협박 공갈을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계속 방치하니까 청와대에다 뭐라고 그랬냐면 보시는 것처럼 개인 지역 주택조합을 지역 주택조합의 이익을 돕는 듯한 경찰과 구청의 불합리함을 신고합니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거를 이제 청와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국민신문고에 계속 몇백 차례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2015년 12월 달에는 도난 신고도 하고 막 집에 막 그 침투해서 막 서류도 훔쳐가고. 그때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다 일어난 일이네요. 아니죠. 2015년이니까 그러면 박근혜 때죠. 박근혜 때 정부 때. 그리고 이제 송파경찰서에다 계속 뭐 납치 시도를 해서 이제 안 되니까 막 납치해서 어떻게 가서 막 묻어버리려고 했던 건지 납치 시도도 하고. 납치 시도를 해요? 네. 이번에도 사건이 납치 시도 2010년 사건이 해서 납치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보는 사람 없었으면은. 경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바깥에 나가고 싶어요. 이분들이 1년 반 동안 못 나간 거예요. 집에서 갇혀가지고. 왜? 왜냐면 나가면 막 온몸에 문신이나 이런 막 조폭들이 막 완전히 뭐 죽이겠다고 막 설치지. 그냥 납치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나가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오히려 방조를 하지. 그 딸 아이가 뭐 이대 다녔다고. 그래서 이제 딸은 그래서 죽게 중단했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래서 딸이 결국은 그래서 이제 딸이 이화여대를 이제 석사과정 다니고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이렇게 그 바깥을 못 나가니까 사실상 감금이죠. 왜냐면 나가면은 막 납치한다 그러는데 경찰은 신고해봤자 이거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오히려 경찰이 밤늦게 찾아와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경찰이 왜 난리를 쳐요? 협박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빨리 집 팔고 나가라 이거예요. 집 팔고 나가라고. 집을 조합에 저쪽 재건축 하는 놈들한테 넘기고 너희들 빨리 여기 뜨라 이거지. 집을 뺏는 방법이죠 그게.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는 이 방송을 꼭 그 경찰청장님, 검찰청장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 방송을 꼭 좀 참관하셔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대낮에 경찰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래서 경찰 내가 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 자 경찰이 이러한 그 불법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경찰청장님 그 존경하는 저기 우리 경찰청장과 존경하는 우리 그 검찰총장께서는 네. 이 사실을 진정서를 했으니까 네. 이걸 조사해서 안 하면 네.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있는 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하지 않으면 한동훈 법무장관한테도 그렇지 그랬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네. 그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수사기관에 일단 저희가 그래도 했고 그 법무부 그 대신 이제 소관- 나중에 소관이니까 나중에 그 대신 나중에 그 네. 존경하는 우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께 네. 진정을 하죠. 뭐. 내가 이제 동기지만은 동기 잘 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울대가 살지.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깔끔하게 제 사건도 좀 이렇게 기소된 것도 고맙지만은 좀 깔끔하게 해주고. 아니 그 1890억대 그 납골당을 억울하게 빼신 그 사정은 잘 아는데 그것도 좀 찾아야 되고. 그거 가처분돼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없어요. 법이. 자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또 뭐 청와대에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미행 뭐 위력가시 이번에도 미행을 해갖고 5월 3일 날 미행을 어떻게 알았어요? 5월 2일. 5월 2일인데 네. 아니 112에서 누가 미행했는지 갑자기 여기 은행에 네. 피해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잡으러 왔다는 피해자가 거야. 아니고 기소중지. 기소중지자라고. 그러면 그 체포영장 따르지. 당사자는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그러면 없는데 자 보세요. 그러는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했다 그러는데 네. 이 사람이 김영하 씨라는 걸 미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냐고. 네. 기소중지. 그래서 기소중지라는 건 어떻게 알고 기소중지자도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한 거니까 뭐냐면 누가 미행을 했다가 네. 졸졸 짜서 가면서 은행 창구에 딱 가 있는 걸 보고 네. 미행하고 네. 112 신고를 가장을 해서 잡아간 거예요. 기가 막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법도 없고 이건 뭐 무법천지지. 그러니까 거의 뭐 저기 뭐야 중남미 그 저 마약 저기 그 저 마약 그 콜롬비아 같은 데서 그 보면은 이제 마약 영화 보면은 경찰하고 저 조폭들하고 저 마약상들하고 짜고 납치 뭐 유인 뭔가 거 다 하잖아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납치 시도 뭐 유력가시 2017년 그다음 2017년 8월, 9월, 12월까지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8월 8일인가 이제 청와대에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제발 우리 나갈 수 있게 문호를 살려주세요. 지금 여기 이제 특히 이 집이 이제 남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더 날린 거죠. 예를 들면 2017년 8월 8일 날 이제 청와대에다가 이제 국민신문고로 넣었는데 그때 이제 하도 이제 참 심지어는 그 조폭들이 경찰차를 타고 나타나요. 경찰차를 타고요? 순찰차를 타고. 그러니까 참나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 같은 한패라는 게 뭐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다 안 되니까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네요. 어떻게 경찰차를 조폭이 타고 와서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2017년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인데 그때 이제 신변보호를 드디어 해줘요. 경찰들에 관해서 낱낱이 작업.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경찰들에 대해서 거기 이제 그 조폭하고 한패가 돼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이제 싹 다 이제 써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청와대에서 그걸 이제 다 봤는지 뭐 경찰이 뭐 코치를 만약에 이걸 경찰 조폭들이 욕을 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욕은 하지 말고 살살 그러면서 그랬단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와갖고 같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막 아예 합법적으로 경찰 보는 데서 그냥 막 욕하고 그래요. 근데 욕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신변보호가 받아들여져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까지 이제 그 신변보호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긴급 신고를 하게 되면 112에 그냥 딱 바로 그냥 경찰이 출동하게 되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나서서 그때 2018년 신변보호 중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불법 체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 영장을 만들어서 안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경찰들하고 이제 조폭들이 나타나고 사진들이 다 있네요. 예, 예. 이렇게 사진들 보시면 그다음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2015년 8월 달의 사진인데 이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를 갖고 14차례나 막 문을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문을 뚫으다니요? 경찰이요? 아니 이제 폭력배지. 폭력배들이? 네. 그러니까 와서 이제 2명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한 명만 딱 잡아가고 그것도 집 이렇게 난동을 부려놨는데 50만 원 벌금. 말이 돼? 잘못하기에다가 저기인데 그렇게 소화기를 갖다가 막 하고 막 소화기가 다 찌그러졌어. 소화에 다 찌그러지고 지금 막 완전히 그냥 범버 저런 식으로 재물 손괴 막 폭력에 그냥 막 이런 시들이 벌어졌는데도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변보호가 2017년 8월 22일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이렇게 이제 그 신변보호 조치가 됐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이 수갑을 갖다가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채워갖고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수갑 챈 자리에 상처가 딱 나 있네요. 예.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뭐 있죠? 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번 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딱 그 경찰서에서 이 지하에 있는 사람이 난동을 부려갖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가서 이제 피해자 진술하러 갔는데 갑자기 형사가 한 6시쯤 돼갖고 다 눈치 딱 해갖고 다 보내고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냥 미란다 고지도 없고 당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식의 미란다 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다짜고짜 수갑을 채워갖고 끌고 간 거예요. 왜 수갑을 채워요? 체포영장 이유가 떨어졌다. 이유가 체포영장을 떨어졌다는 거지. 그게 이제 가짜 체포영장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짜 체포영장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그 따로 이게 체포영장. 아니 경찰서 조사를 받다가 어떻게 가짜 체포영장? 그러면 체포영장이 떨어졌으면 조사받을 필요 없이 갖다 체포영장 가지고 데려가면 되는데 조사를 받다가 직원들을 싹 눈치해가지고 내보내더니 어떻게 그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2017년 12월 6일자로 아마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신변보호 대상자예요. 아무 때나 가서 할 수 있고 연락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워치까지 다 저기 112 저 신고할 수 있는 긴급 그 워치까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알면서 마치 뭐 체포영장이 갑자기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쇼를 하면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찰서 안에서 수갑을 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그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바로 납치를 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대다. 왜냐면 정신병원 차를 맨날 납치하려고 이것들이 정신병원 차를요? 예, 집 앞에다 대기해 놓고 왜냐면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집 안에 들어와서 건물 등기부등본 같은 걸 막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집어넣어놓고 그냥 이제 집을 어떻게 열쇠가 있고 하는데 어떻게 든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니 도둑놈이 뭐 열쇠 있어야지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야 참. 그러니까 그거는 도둑이 뭐 열쇠 무서워서 뭐 저 열쇠 무서워갖고 못 들어갑니까? 그건 도둑한테 해서 배워보세요. 기가 막히게 놀랬습니다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심각한 얘기구만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여차하면 이제 이 신변보호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안 되니까 경찰이 이제 납치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인권위원회에다 얘기하니까 네. 이건 지난 사안이라서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요 근래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네. 인권위가 아니더라도 이거 수사기관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래갖고 끌고 가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이제 연락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경찰서에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저 소방서로 간다고 끌고 간 거예요. 이게 형식은 뭐냐면 아니 소방서는 왜 끌고 갑니까? 이 체포영장의 이유가 네. 소방 점검을 안 받았다고. 그거하고 소방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네. 체포영장을 쳤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체포영장을 써요? 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니 소방서에서 네. 소방 자체 점검 안 했다고. 아니 자체 점검 그 과태료 소방서 그 자체 점검이 얼마냐면은 과태료가 50만 원짜리예요. 네. 50만 원짜리 안 했다고. 체포영장 체포영장 그것도 3년짜리를 친 거야. 3년 몇 개월짜리를. 아니 체포영장은 일주일 내로 다 해야 되는데. 소멸성이에요. 17년에 받으면 없어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장난친 거지. 그러니까 보시면 이 체포영장에 보시면 체포영장이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2017년 12월 5일 날 19시에 청구했대. 근데 유효기간이 2021년 1월 30일자야. 아니 무슨 아니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거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원본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자,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니까 확 던져버리고 갔대. 그러니까 원래 체포영장은 반납해서 원본은 그 원본 보여주고 나서 다 집행하고 나서는 원본은 검찰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 체포영장을 지금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이게 다 딱 떨어지는 증거구만.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못 오고 있어요. 이제 지금 시작한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번에 다 한번 했다니까. 우리 열린공감 TV에서도 한번 했다니까요. 강진구 기자 있었던 그 지금 더 탐사.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마무리 안 짓고 내려버렸더라니까. 왜 내렸나 모르겠어. 더 탐사에서. 네. 아니 이걸 갖다가 왜 내렸냐고. 방송했던 걸 내렸다.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의심스러운 게 이것들이 뭘 처먹었나 뭐 그런 심도 드는 거예요. 그 물증 없는 얘기는 하지 물증이 말고.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남의 명예훼손을 해당할 생각 없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인권 침해 사항을 왜 그 더 탐사는 인권을 내가 아는 그런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렸냐 이거야. 그 덕탄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상하네요. 나도 그게. 그래서 나도 이제 나는 그 당시 보지 못했어. 그 더 탐사 그걸 갖다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피해자한테 들어보니까 이미 열린 공감에서 나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또 후원금도 엄청나게 들어왔대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 후원금으로 지금 사법 피해를 해줘야 되는데 사법 피해 뭐 변호사 비용조차 뭐 받은 거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저 사건을 갖다 딱 지가 후원금만 따먹고 이 사건은 해결 안 해주고 그 방송부는 다 내려버리고 더 탐사나 열린공감 TV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인가에 대해서 난 심각히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영장 보시면 이게 이렇게 50만 원짜리 과태료 사건인데 이거를 갖다가 3년짜리 되는 그 다음에 이분이 뭐 신원이 한 것도 아니고 저 112 신변보호 대상이라서 항상 어딘가 지금 동선이 파악되고 있는데 파였어요. 여기 시계같이 이런 거. 그런데 무슨 워치까지 차고 있는데 무슨 수배가 떨어져요. 수배라는 건 기소중재에서 이 사람이 저기 왜 해외로 도망가거나 어디로 도망가갖고 장기 수배를 내리는 건데 장기 수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그걸 그 1890억짜리 뺏기고 저 하나만 없애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두천 경찰서 얘기해가지고 그걸 차고 있었는데요.
네,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파고 있었는데 체포영장을 저기 한다. 난 이해가 도저히 상식으로는 통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좀 새롭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변신했던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또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윤석열 정권의 그 비리를 만약에 패한다면 이 사건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동기잖아요. 좀 이렇게 해서 전화해서 좀. 나는 그 인간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아이 그래도 좀. 그 인간이 바로 나라를 바로 정의연대에 그러니까 보내, 정의연대가. 구수 공부하는 동안에 네. 나는 열심히 노동운동하는 아니 그러니까 길이 정의연대가 달라요. 정의연대가 잘 되게끔 가게끔 인도하는 것도 정의연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서 뽑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영장이 이제 네. 과태료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인데 네. 이게 무슨 영장이 되냐?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과태료 50만 원짜리 갖고 3년짜리 장기 수배를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게 진짜 영장이라면 그렇네요. 진짜 좀 코미디지. 들으면은 짜고치는 고수도 같네요. 그러니까 가짜 영장이니까 또 안 되니까 확 집어 던지고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영장 원본을. 네. 어쨌든 그냥 놓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가짜인데 어떻게 놓고 갔을까? 이상하네요. 왜? 아니 이상한 거 아니죠? 가짜니까 확 집어 던진 거지. 네. 그다음에 또 더 웃긴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사건을 또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지가 이제 영장을 해서 가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뭐 경찰에도 가보고 경찰에도 가보고 내 영장이 왜 이런 영장이 말도 안 되게 하느냐. 검찰에 간 거야. 네. 가서 이 영장 이거 말이야 이게 사실이냐. 네. 근데 지네들이 막 모여갖고 그 검사는 뭐 그 직원들이 모여갖고 네. 막 이게 이 도장이 진짜인지 막 이렇게 침으로 막 문질러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거 지네들이 막 갸우뚱 30분 동안 막 회의하다가 막 이제 이번에 큰일 났거든. 이번에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17년 1월 3일 날 그 다음 날인가 찾아가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지네들 큰일 났거든 이거. 가짜 영장이 이제 그 경찰 놈들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판사가 만들었는지 만들어갖고 가짜 영장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급하게 사건을 만들었어. 2018년 영장은 1월 3일 날 집행이 됐는데 1월 16일자로 사건을 만들어. 형제 사건을. 검찰 사건을. 왜냐면 요게 소급해서 영장을 쳤다는 거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건을 미리 영장을 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냐고 2주 후에. 우리가 사건을 만든 다음에 영장을 하지 영장을 만든 다음에 사건을 만들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벌금 200만 원을 때려버려요.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원래 이제 눈 가리고 앙호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벌금 사건으로 때문에 이걸 했던 거다. 그래서 소급해서 내가 영장을 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쇼를 만들려. 이거 뭐 조회를 안 해봐. 모르게 살짝 넘어가게 하려고. 눈 가리고 앙호하려고. 그러면 이제 확실한 증거는 없고 은폐하려고. 이제 그 탐사님 만약에 누가 조사를 안 하면은 아마 그 200만 원짜리 벌금형 때문에 아마 잠깐 체포했던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고 넘어가려고 이것들이 이제 만든 거지. 그런데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게 이제 법원에 가니까 법원에도 없다 그러고 법원에는 1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없다 그러고 검찰에도 그 당시에 없다 그랬었고 따라서 사건도 없었고 경찰 사건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냥 서류로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지 형사 킥스에다가 그리고 지금도 없어. 영장 청구서를 달라고 하면 안 줘. 없어. 정봉기 요청해보죠. 했지 다 없지. 영장 자체가 없는데 뭐 청구서가 있겠어요?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말이 민주국가고 말이 지금 뭐 근대 사법국가라고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167개국 중에 155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대략 한번 이렇게 봤고요. 자,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본 주제가 이제 2023년 5월 2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달 좀 반 됐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송파구 가락동에 네. 이제 그 2023년 5월 2일 날 네. 그날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그 가락동 이쪽 재개발 네. 건폭드라들의 이제 깡통 정세 뭐 이런 걸 갖다 이 신고하러 간 거예요. 네. 2시에 신고하기로 돼 있는 거야. 네. 그런데 갑자기 11시 45분에 그 아마 그 신고자가 이제 그 우리 피해자 씨인 것으로 알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못 가게 하려고 네. 그런가 의심이 되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이제 체포영장을 만들어 갖고 네. 잡아간 거예요. 11시 45분에.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정현대 사무실에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전화가 와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급하게 다급한 소리를 듣고 네.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변호사 네. 선임해서 할 거니까 변호사 조력을 받도록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급하게 요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 급히 수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란다 고지도 없이 그 다음에 이 체포영장도 안 보여주고 막 그냥 다짜고짜 끌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갑자기 신분증을 보자고 그러더래요. 왜 신분증 보자?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신분증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이제 안 보여주면 뭐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불신 검문도 아니고 보여주니까 당신 112 신고 들어온 사람이네 이러면서 확 잡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현행범이 되기 위해서 빨리빨리 합시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체포영장이 지금 이걸 이제 나중에 보여준 건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입수했어요? 나중에 이제 달라고 해서 사본을 받았죠. 자 근데 원래 영장을 보여주고 잡아가야 되거든요. 긴급 현행범이 아니고서 이분은 현행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거기 도둑질을 하거나 갑자기 무슨 뭐 영장 칠 시간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원이 확실하고 평소에 그 이분이 수배가 될 일이 없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경찰의 송파경찰서에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분이 어디 있는지 뭐 수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신변보호 요청 그건 이제 끝났고 재판 받고 그리고 재판도 받고 뭐 경찰서를 뭐 내 집 들어가듯이 자주 들어가듯이 분이라 그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원을 갖다가 수배를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수배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 체포영장 자체가 이제 가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다 그 수배도 가짜고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체포영장인데 체포영장을 이렇게 가만 보면 이게 2022년 5월 21일 날 발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사건이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사건 번호가 있는데 무슨 뭐 무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무고 사건은 이미 종료되고 없는 사건이라고. 아무 사건이 없는 이 사건 조회 검찰 사건 조회 검찰 사건 조회를 하게 되면 사건이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갑자기 이게 나타났고 이건 나타나기 이전에 자 그러면 이 영장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끌고 와서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일단 11시 15분에 해서 45분쯤에 잡아갖고 파출소 지구대로 간 거예요. 지구대에 가서 1시간 동안 있는데 가서 한 30분쯤 있다가 팩스로 받아갖고 그 영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장을 막 팩스로 받아서 보여주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원본을 보여주잖아요. 영장이라는 것은 원본 그대로를 갖다가 피해자한테 보여주고 이란다 고지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 하는 것이지 어디 팩스를 받아가지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란다 고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이게 사실이냐고. 사실이죠. 그게 지금 팩스로 받은. 이게 이게 이제 팩스로 받은 차표영장에만 이게 막 줄이가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살다 막 경찰서에 가서 막 팩스로 아이 그 담당자랑 다 이름이랑 다 알고 그럽니까? 다 있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네. 유치장에 갇히지도 않았는데 유치장에 감금했음 이래갖고 저기 그 체포 통지서까지 왔어요. 체포 통지서까지. 네. 그리고 경기팀인데 형사팀에 딱 앉혀놓고. 자 그래서 자 이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형사팀이에요. 체포영장 가져오는 사람은 그 형사팀에서 가져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은행에 보고 있는데 112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잡아갔는데 그때 그 미란다 고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체포영장이 이제 그 발부돼서 이제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락지구대로 갔는데 그 신고가 112로 신고가 왔다는 거예요. 112로. 그럼 그 정보공개 청구하면 되잖아. 누가 112 돌렸는지. 그렇죠. 했는데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자, 줄 리는 없겠지만 일단 112 신고 번호까지 있는 거 보니까 지네들이 자작극을 벌인 거죠. 112 저기 자작극 벌였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예산이지 생각이지. 아니 경찰 말고 가짜 영장이 떴다라는 걸 누가 아냐고요. 세상에 뭐 귀신이 알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요? 뭐 현상수배처럼 옛날처럼 무슨 뭐 저 사진 걸어놓고 이 사람이 뭐 저 현상수배범이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닌데 현상수배 된 적도 없는데 무슨 일반인들이 어떻게 112 신고를 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경찰이 미행을 하거나 미행을 해서 안 거죠. 짠 거지. 아니 조폭들이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 쫄쫄 쫓아가고 경찰하고 미리 다 얘기해서 야 너 신고해 내 파출소로 보낼게 이렇게 된 거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외국에서 다 그렇게 납치해요. 영화에 보더라도 콜롬비아 이런 놈들 보면은 경찰이 짜고 조폭들한테 넘길 때 그렇게 한다고요. 지네들이 이렇게 막 짜서 영화의 한 장면이지 뭐. 그래갖고 팩스를 받아서 이제 그 했는데 이때 상해 진단서. 상해 진단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여기 막 팔에 막 그 상처를 엄청나게 내고 이래갖고 전치 2주가 진단이 나왔다. 예,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그 정신과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지금 근데 병원에 아직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경찰차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경찰서만 지나가도 그냥 막 트라우마 때문에 막 온몸에 그냥 막 땀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지 그렇겠네요. 지금 이게 국가 폭력에 의한 완전한 지금 이 엄청난 인권 유린을 당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가락지구대에 가서 불법 구인한 다음에 이 체포영장을 갖다 팩스로 받아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그러면 내가 아무데나 가서 잡아놓고 팩스로 받으면 되겠네? 아니 체포할 때 원본 그걸 안 가지고 오고 체포됐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사람. 원본 가져와서 체포해야 되는데 저기 가락지구대 가가지고 거기서 팩스로 받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우리나라 그런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법신뢰도가 우리나라는 167개국 중에서 155위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뭐 북한에서도 안 그래요. 북한에서도 체포영장을 그렇게 조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경찰서 들어가서 3시간 박정희 만나고. 자 그러고 나서 이 경찰이 이제 그렇게 데리고 와서 경찰서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 빨리 그럼 체포했으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내가 한 3시 정도 갔어요. 3시쯤인가? 그러니까 벌써 체포한 지 한 3시간 동안 이 체포를 갖다가 지시한 이 담당 형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급하게 이제 가서 변호사를 실패해서 강혜정 변호사라고 여자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갔어요. 강혜정 변호사한테 내가 그랬지. 체포영장 원본 등본을 띄워라 빨리. 저기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안 띄워줘.
원래 등본을 떼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이 영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본을 도장을 찍어갖고 확인하죠. 이거는 등본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가짜니까 못 찍어주는 거지. 안 찍어줘. 그러니까 이건 뭐 법도 없고 이 원칙도 없고 뭐 절차도 없는 거야.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뭐 이 사업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이 그런 이제 이 벌어진 거지. 이 사건을 우리 정의연대에서 다 이게 좀 진실을 밝혀주셔야 되겠네. 그래야 그 힘들고 그 모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6월 동안 참 감금하다시피 해가지고 살고 참 가짜 체포영장으로 3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이걸 꼭 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야 되고 막 그래서 여기서 그 장장인 사건도 여기서 첫째로 보도낸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신뉴스에서.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장재현 그 윤주호 사건, 윤주호 사건을 이제 저희가 대책위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했고, 예. 크게 한번 터뜨려가지고 그것도 뭐 지금 이제 나중에 있지만 이어서 뭐 그것도 나중에 잠깐 여담으로 말씀하시면 그 윤주호라고 해서 그 가짜 적색 수배를 또 이 한국 경찰이 한 사건을 지금 저희가 이제 증거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는 윤지호가 뭐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터폴 총재가 우리나라 여기 있던 경찰이었는 그 총재되는데 없는 체포영장을 만들었고 그건 또 그래갖고 온 국민을 속인 사건이 또 있어요. 이게 엄청난 또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경찰 새끼들은 어떻게 된 게 영장을 막 갖고 장난을 친다니까 없는 영장을 막 영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건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그 담당 형사들 다 무책할 건데 각자 적색 수배 영장도 만든다니까 이것들이. 야 진짜 하여튼 대단한 나라야 정말. 자, 이거 여담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체포영장이 이제 그 가짜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은데 첫 번째 보시면 2022년 5월달에 이분이 무고 사건인데 이 영장의 이유는 그리고 그 청구 이유를 보게 되면 체포통지서 보게 되면은 갑자기 강남경찰서에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사건 자체도 없는 사건이에요. 종료돼서 없는 사건인데 명예훼손 사건으로 갑자기 이 체포 수배 사유를 갖다가 적시해서 온 서류를 보면은 유효기간이 2031년 2월 16일이에요. 이런 영장 봤어요. 명예훼손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떨어졌는데 저기 체포영장은 대부분 일주일 내에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돼 있어요. 경찰 그 사무규칙에 일주일마다 계속 갱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주일 이상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뭐 해외 도피라든지 장기 수배 상태가 돼 있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제 발부되는 거거든요. 지금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고 그렇죠. 어떻게 2031년까지 2022 그것도 1년 전에 발부된 영장이 그리고 그동안에 뭐 경찰을 하고 뭐 왕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영장이 사실 진짜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 영장이 이 말이 되는 영장입니까? 2031년 1월 26일까지 그 경찰 그 사유를 보게 되면 그것도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없는 사건에 이미 종료된 사건.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 영장 등본도 안 띄워주고 팩스로 띡 보내주고 이게 가짜란 얘기죠. 거기에 무고라고 그러니까 뭐인데. 근데 거기 영장에는 무고로 돼 있고 체포 그 뒤에 있는 사유에는 또 명예훼손 돼 있어요. 그 수배 그게 통지서에 보면은 그 검사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검사가 누구예요? 검사는 김인택이라고 돼 있고 청구 검사는 윤효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윤효선 여자 검사인데 이 당시에 그 동부지검 검사는 맞더라고. 여자 검사인데 이 여자가 만약에 뗐다 그러면 이 여자는 직권남용으로 내가 저희 정의연대에서 반드시 처벌할 거예요. 가짜 영장이라면 그 만든 놈이 이제 문제가 있지만 검사가 알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검사가 유죄하지 않고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경찰이 유죄했거나 내가 볼 때 막 엉뚱한 다른 사건을 갖고 아마 하지 않았나 뭐 그러고 뭐 그렇게 추측이 돼요. 가짜 영장을 막 지어갖고 추측이죠. 네, 추측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왜 그 두 번째 왜냐면 이거를 정보 공개를 하니까 그 어디야 저 법원에서는 없다는 거야. 왜 없냐? 없을 수가 없는 게 영장 구성 인신 구속에 관한 그 법원 얘기에 의하면은 영장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단 전산 시스템에 일단 입력하고 그 서류들도 있잖아요. 그 1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그러니까 이거는 2022년 5월이니까 2023년 올해 말까지 무조건 그 서류는 그대로 편찬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없대.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네. 10년짜리를 주면 8년짜리 주면 8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8년짜리니까 8년 보관해야 그렇지.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래서 참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옳은 것이다. 그리고 체포영장에 그 첨부된 그 체포영장 이제 끝나고 나서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명수배 통지서가 있는데 거기 또 갑자기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갑자기 뭐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종료가 돼서 엉뚱한 사건에 그 피의자로 돼서 수배 이유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거기 보시면 2021 강남경찰서 2021-1527이라는 사건인데 이건 강남경찰서에서 이미 옛날에 끝난 사건이에요. 2021년도에. 근데 이걸 갑자기 그것도 만든 사건이에요. 이것도 살려갖고 그걸 살려서 사실도 있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이미 없어서 사건 번호가 없는 이제 끝난 사건 종료된 사건을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만든 사건 가라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없는 체포영장을 만들어서 없는 하여튼 웃기는 거죠. 그 다음에 체포영장도 없고 그래서 이처럼 지금 보니까 이 체포영장이 도저히 가짜라는 증거는 이제 차고 넘친 거죠. 여러 가지. 드러났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건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체포 자체에 대한 사건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영장 청구했던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 대해서 마치 장기 무슨 엄청난 무슨 수배자처럼 2031년까지 상식적으로 있지도 않는 그 다음에 이 유효기간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체포영장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찰이 일단 집행관 와서 경찰이 관여한 건 확실하고 그 배후에 검찰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추측이 되고 왜냐하면 저번처럼 일단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건을 막 가라로 막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번에도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니까 사건을 갑자기 그 다음날 또 만들어. 저번에도 영장을 갖다가 치고 나서 2주에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하루 있다 만들어. 하루 소급해서 영장을 또 친 거야. 또 하나 없어요. 영장이 또 있어요, 그럼? 네. 아니 또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장에 대해서 지네도 말이 안 되잖아. 이미 없어진. 그러니까 사건을 만드는데 영장을 치고 나서 만들었다니까. 그 다음 날.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한 거예요? 정보 공개로 나온 거지. 아, 정보 공개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사건을 원래 사건을 하는 다음에 영장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 이사님 말하는 거 너무 잘하시네. 뭐 잘하긴 아니 있는 사실만 보통 자료 수집해서 한다. 1년 전 거를 네. 아니 세상에 탐정학술 지도사 자격증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만. 자 그러면 우리 아니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가다 놔 아무나 그냥 막 잡아 넣어.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뭐라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북한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어떻게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러냐고. 사건을 일단 체포부터 해. 사건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2주 있다 만들어. 아니면 또 그 다음날 만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을까?
다른 나라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사건을 만든 다음에 체포영장을 진짜 어떻게 영장을 치고 사건을 만드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 내 참 어이가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 1월 3일 날은 만들어 갖고 2018년 1월 16일자로 사건을 만들고, 예? 이번에는 2023년 5월 1일 날 체포영장을 만들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사건이 없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지. 그 다음날 얼른 급하게 만들어. 이게 있을 수 있네. 사건 만다 고소장도 없는데 또 접수라 그래서 났어. 보니까 어디서 접수했다는 거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막 서류로 막 만드는 가라로 막 만드는 거야 이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저기 뭐 간첩 조작보다 더한 거지 이거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참 이거 수사를 좀 철저히 해서 모든 진실을 좀 밝혀내야 되겠네 이게 진짜 확 뒤집어 까버려야 되겠구만 진짜. 진실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렇게 그 대한민국에서 진짜 아마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유례없는 이런 인권 유린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돈과 관련된 수백억에 수천억의 이 조폭들, 재개발 그 조폭들하고 네. 경찰하고 네. 검찰, 심지어는 판사까지 연결된 이런 그 부패 사슬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그 축소하고 700명이 있던 피해자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콤프 자금을 300억이나 이렇게 하고 또 이 피의자를 한 사람만 그 주범을 네. 그 강원도의 그 강원랜드가 있는 곳으로 네. 하룻밤 이틀밤가 재워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범죄 수익 은닉을 갖다가 빼먹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추측이죠, 그거는. 아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판사하고 검사가 나눠 먹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자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조사해서 공수처에 넣을 건데 어쨌든 보시면 이제 그런 사건에서 이 조폭들 관련해서 변호사가 몇 명 붙었냐. 법무팀만 11개가 들어간 거야. 법무팀은 11개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네. 총 변호사비 한 120억을 썼다는 거야. 이게 다 피 같은 조합원 돈 아니에요. 이야, 참.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120억이 변호사가 먹었겠어요? 아니면 판검사가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적은 형량이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사, 판사가 우리 저 피해자를 미운털을 박힌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피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그러니까 보복 체포영장이라고 너는 이제 추론하는 거죠. 보복 체포영장. 말 좋네요. 보복 체포. 아니면 납치를 하기 위한 납치 위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법도 없고 이 판검사 놈들이 자기네들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경찰하고 짜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한 편의 이제 드라마를 하나 나중에 내서 영화도 하나 찍을 생각인데 네. 이 사건을 갖다가 가만히 들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법조 비리, 네. 건축 비리, 건설 비리 아주 종합판입니다. 사법 비리. 자 이렇게 그야말로 법조 비리, 건설 비리, 그 사법 비리의 아주 그냥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체포영장 주로 체포영장 비리고만 가짜 체포영장. 가짜 체포영장으로 네. 이 여성 인권을 그냥 유린한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인 거죠. 네. 예. 그런데 우리 열린 시민 뉴스가 예. 구독자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영방송에서도 못 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요즘 열린 시민 뉴스가. 뭐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그래. 우리 이제 제가 네. 그래도 명색이 대학 교수라 겸임 교수지만 그래요? 약간의 이제 수입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자비로 네. 이 사무실도 운영하고 자비로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그다음에 또 정의연대 회원들이 후원금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도 좀 후원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또 회원가입도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정의연대 같은 시민연대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열린공간이나 이렇게 소리 같이 좀 커가지고 제대로 좀 이 나라를 바로 쓰게 좀 해주십시오. 오늘 그 정의연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가짜 체포영장 두 번째 편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2011년 사건, 2018년 1월 3일자 가짜 체포영장 사건을 했고, 오늘은 이제 지난 5월 2일자 사건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2년 5월 4일 날 있었던 또 한 번 또 체포영장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또 있었어요? 예, 작년.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해서 먼저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이 시리즈. 왜냐면 이게 다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가락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조폭들하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뭐 이런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 한번 이 체포영장을 다뤄보고 이어서 계속 전세 사기 사건, 깡통 전세 사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이 없는데 완전히 저기 사기 대출 받은 사건.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 납치 사건들이 있어요. 아니 납치라는 거 저기 건물을 저 홍천에 있는 주택을 지금 저 집을 빼앗겨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 등등 해서 계속 이런 탐사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 시민 뉴스가 그래도 그 공영방송에서 못 오는 것들 더 탐사는 서울에서 못 오는 그 새로운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탐사나 서류소리 같이 우리 열린 시민 뉴스를 좀 키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1890억대 사업권을 강탈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건보다도 이 사건을 듣고 내가 좀 위로가 되네요.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저는 이제 빼앗겨서 이렇게 찾아나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멀쩡한 모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참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저는 하늘한 추모공원 대표이사 겸 공수처 TV 주식회사 공수처 TV 노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